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작성한 구속영장은 총 66쪽 분량으로 이 가운데 약 15쪽가량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사법 시스템에 대해 보인 비협조적, 부정적인 태도를 종합해보면 수사와 재판을 피해서도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삭제한 범행 등에 대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자 사법의 전문가로서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외부의 총기를 드러낸 채 순찰 업무를 보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장과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2차례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히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 내란 특검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사후에 결재하려 한 혐의, 그리고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은 다만 형법상 내란과 맞먹는 중범죄인 외환 의혹은 이번 영장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는 약 9시간 반, 조서 검토는 약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앞서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이 신문을 하는 걸 문제 삼으며 대기실에서 조사를 거부했던 1차 때와 달리 그제 조사는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2차 조사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신문을 맡게 될 걸로 보이는데 오는 목요일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요일에 실질심사가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한밤중 기습적으로 시도한 친위 쿠데타는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과 경찰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을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가 된 이후엔 수사를 거부하고 관저에서 버텼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자신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결국 구속된 윤 전 대통령.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멀기만 한 각종 법기술을 동원한 끝에 구속 취소를 얻어냈습니다. 법원은 갑자기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전례 없는 계산법을 적용했고 검찰은 이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곧바로 수용해버렸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면서 구치소를 나와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에도 일주일이나 관저에서 버티며 관저 정치에 나섰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출석이 공개되는 건 거부했고
특검의 출석 요구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지시한 사람은 집에서 머물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만 구치소에 남아있는 상황.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은 곧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